대한축구협회 정관을 보면 임원 선임 제한 결격 사유에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해임을 시키려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총회를 열고 여기 선임 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가 해임을 의결을 해야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볼루TV 상욱입니다. 최근 한국 축구 팬들이 많이 속상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축구협회 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둘러싼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정몽규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얼마 전에는 한 시민단체에서 정몽규 회장을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과연 회장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을 많이 좀 물어보셔서 유튜브 투자 실패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건호 변호사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건호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정몽규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클린스만을 임명한 게 강요에 의한 업무 방해다. 그리고 감독 자질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도 해임을 주저했던 게 직무유기다. 이렇게 고발을 1차적으로 했었고, 이어서 그 다음 주에 정몽규 회장, 이번에는 클린스만 전 감독, 또 축구협회 뭐 상금 부회장, 또 홍보관 본부장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 또 업무 방해 혐의 이렇게 추가 고발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좀 많이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눌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제목으로 정몽규 회장을 고발한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고발하고 고소의 차이가 뭘까? 이제 고소라고 표현 안 하고 여기 고발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사실 간단합니다. 고소는 피해를 당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수사기관에게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고소고요.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고발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시민단체는 제3자 입장에서 네네. 이제 고발을 한 것이고, 지금 뭐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 뭐 직무유기 이런 부분들로 지금 고발을 당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성립이 되는 것이며, 지금 정몽규 회장 같은 케이스는 여기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요, 그리고 업무 방해, 그리고 업무상 배임, 정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네.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만큼 국민적인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사실 알려주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법률가로서 일단 그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일단 지금 이게 국민적인 정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그 정서와 달리 일단은 법률은 일단 법률이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강요와 업무 방해는 그래도 성립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강요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강요한다고 해서 강요가 되는 게 아니라요. 강요가 성립이 되려면 뭐 폭력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폭력이나 협박을 태양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남한테 막 뭐 싫은 행동을 막 시킨다 그래서 강요가 되는 게 아니라요. 야, 이거 해. 이 네. 정도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요죄가 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강요는 폭력이나 협박인데 그거는 좀 입증하기 어렵고 그리고 업무 방해 역시 허위 사실, 위력, 위계라 그래서 좀 약간 엄격한 태양을 요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이라는 지금 제목으로 고발이 됐는데, 요게 정확히 업무상 배임이라는 게 어떤 죄인가요? 업무상 배임은 쉽게 얘기하면 그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네.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남을 배신해서 손해를 가할 때 그때 이게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일단 업무상 배임의 요건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직급이 되는 임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네. 두 번째로 그 본인이 해야 될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임무에 네. 위배돼서 세 번째로 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한탕을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로 인해서 손해를 가한 사실이 명확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네 가지 조건에 이번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해임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이 보여줬던 어떤 행위가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변호사들마다 생각이 되게 틀리고 그다음에 또 제가 워낙 축구 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방금 말한 네 가지 행위 태양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문제는 이러한 형법상 처벌이 되려면 네. 아시다시피 형법은 고의가 있는 사람만 처벌을 하잖아요. 고의와 과실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과실은 실수를 하는 거고 고의는
아예 처음부터 이걸 작정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갖고. 네네, 한탕을 하고 네. 그 축구협회를 망하게 하거나 뭐 클린스만을 부자로 만들거나 그런 어떠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 생각은 이런 고의를 입증하는 거는 아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높지만 그나마 지금 거론된 죄목들 중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그래도 좀 가능성은 있는 영역이다. 네네. 그래서 네. 그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잘 되시거나 안 되시거나 한 번쯤은 배임으로 논란이 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배임은 좀 약간 형사죄 중에서는 좀 약간 좀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서 네.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상급자가 책임을 약간 묻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저는 가능성은 있지만 다만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의를 입증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법적인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뭐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거나 뭐 회장직 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좀 낮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또 모르죠. 아직 이걸 네. 계속 너무 확답을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말 모르는 게 사실 사업을 할 때도 그 대법원 판례들 중에서요 남들이 다 만류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본인이 무리해서 강행을 시켜가지고 음. 그 만약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이게 과실에 가깝게 볼 수도 있을 만한 일이지만 그렇게 모두가 반대했고 이를테면 뭐 선임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한 경우에 그렇죠. 예, 그것도 고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사실 위원님이랑 저랑 있지만 제가 우리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로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내적인 고의를 입증하는 건 어렵지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이 정도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미필적 고의. 예, 예. 그게 사실 중과실과 미필적인 고의가 한 끗 차이인데 네. 그게 형사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변호사의 역량은 이거는 고의가 아닌 만약에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이거는 과실이지 이건 실수한 건 맞지만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을 할 텐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정말 절차를 너무 많이 무시를 하셨고 본인이 임의로 한 게 너무 많다면 그러면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주변에서 뭐 조언을 구했는데 다들 말렸다거나 근데 그런 걸 또 입증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고 하면 확실히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네네. 건데 아무튼 이렇게 법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는 경우에는 분명히 직위에 영향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을 보면 임원 선임 제한 결격 사유에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직무가 정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해임 요건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제 해임을 시키려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총회를 열고 여기 선임 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가 해임을 의결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해임안이 그렇게 의결이 되면 제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가 돼서 제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해임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대한축구협회 내에서 이런 총회가 열리고 또 해임안이 의결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가결이 돼서 해임을 시키는 이런 흔히 우리가 대통령도 탄핵하는 세상이라 얘기하는데 그런 그림으로 가기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임 네. 사유는 충분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탄핵을 예를 들어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대통령이 속하는 당이 다수당이라면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애초부터 탄핵의 의결 정족수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 사안도 마찬가지로 저는 해임 사유는 사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게 맞다면 네, 맞다면. 해임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해임 사유가 있더라도 이걸 의결할 수 있느냐는 약간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비유에 의거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그 정몽규 회장이 속한 세력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총회가 열리거나 해임안이 뭐 의결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거. 지금 이번 총선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탄핵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과반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네. 이게 서로 그런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만약에 뭐 법률적인 처벌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협회 내부에서 하는 것은 조금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참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자체가 참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되고 너무 화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좀 반성의 뜻을 표하고 뭐 사과를 한다거나 그리고 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그 뒤에 뭐 전력강화위원장 선임이라든가 아니면 대표팀 감독 후임 선임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전혀 뭐 그런 낌새를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런 고발에 대한 거 또 이제 자체적인 해임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뭐 수단이면 직무정지 가처분의 여러 법적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임기도 그렇게 많이 남은 상황은 그렇죠. 10개월 남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소송 이루어지고 민사 소송 하고 나면 이미 시간이 다 가버릴 수도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같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로 인해서 기소가 되는 기소가 되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직무가 정지된다. 네. 뭐 벌금형이나 약식 명령이나 과실분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배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큰 그렇죠. 죄이기 때문에 네네. 너무나 큰 죄죠. 네. 뭐 저희가 그걸 뭐 독려하고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뤄진 고발에 근거하자면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네네. 네,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네. 했다라고 아예 말씀드릴 수 말도 안 있습니다. 되는 네. 고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판례를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적인 그래서 이제 경영 판단에까지 헌법을 들이대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일단 판례는 판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은 있는 사안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